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곧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가요? 이인영 이 사람 이야기부터 하죠. 이 사람 참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진짜 혁명을 시작할 것 같아요. 직접 총칼만 들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2월 5일 날 이 사람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총선 후 구상을 밝혔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개헌부터 할 거랍니다. 헌법 안에다가 토지공 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 대신에 노동자 개념 추가 이런 내용들로 개헌을 하겠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요. 우리나라에 종교와 언론, 시장에 헤게모니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인 거죠. 종교를 고친다. 종교까지 손댄다는 건 진짜 혁명 수준이죠. 아니 뭐 거의 내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뭘 보고 종교의 헤게모니라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헤게모니를 없애자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교회 못 가게 하고 목사님도 잡아놓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회주의자들은 원래 종교를 싫어하죠. 아무튼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과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자기들이 압승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세를 몰아서 총성 없는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5월에 그 일을 하려고 했었죠. 지방선거 때. 그때 못했는데 그것을 2020년 4월 총선 후에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공 개념을 국유와 같은 혁명수단 이런 걸로 보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곤 해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을 주거 개념으로 보는 거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점잖게 말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정도라면요. 굳이 논란을 부르면서까지 헌법에다가 토지공 개념이라는 거 하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지금도 이미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올려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말이죠. 현재 지금의 헌법에도 이미 토지의 공적 성격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있어요. 제35조 3항 또 제122조인데요. 제35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미 들어있어요. 또 제122조 국가는 국민의 모든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조항, 이것이 있는데도 굳이 토지공 개념을 헌법에다가 더 넣으려고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떤 혁명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봐요. 뭘 하려는 걸까요? 아주 온건한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이것을 분양 방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다 바꾸겠다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추미애가 말하는 중국 방식인 거죠.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국민에게는 이용권만 허용하는 방식. 그것을 새로 공급하는 주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아마 온건한 방식일 수 있고요. 조금 더 과격하게 가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식 플러스 이미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들, 그거 강제 몰수해서 무주택자에게 나눠주는 방식,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공공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게 한다. 이걸 의무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것도 말이죠. 그거 헌법에 들어가는 수준이면요. 직종별로 임금 수준을 국가에서 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헌법을 건드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자, 국가에서 임금을 정한다? 그러다 보면요. 민간 기업들이 바로 공기업처럼 변해가는 것이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들이 보여준 그 뻔뻔함 이것을 보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민주당 좌파 그들이 다수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유주의 우파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말이죠. 국회의원들만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질 것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개헌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은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앞서서 조용히 벌어질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주총이죠. 저는 3월 주총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
상장 기업들을 국민연금이 접수해 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이 접수한다는 것은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 민노총 등이 접수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증거가 있냐고요? 뭐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다가올 일이니까 증거는 없죠. 하지만 조짐은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2월 7일 공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항공 같은 59개의 상장 기업에 대해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의 이유는 뭘까요? 그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경영 참여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일반 투자 목적이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에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요,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와 단순 투자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법에 딸려 있는 시행령으로 일반 투자 목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국회 허락도 없이 공무원들이 법률을 실질적으로 바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민연금은요, 자기들이 기업 경영에 관여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본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도 잘 아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관여하고 싶어 해요. 대통령부터 그 주변 세력들 모두 경영에 대한 개입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LG, SK 다 경영에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경영 참여라는 단어는 쓰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 찾다 보니까 시행령에다가 일반 투자 목적이라는 것을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쓰기는 일반 투자 목적이라고 쓰고 읽기는 경영 참여 목적이라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월 7일 그 공시를 통해서 바로 그 일반 투자 목적의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세상에 밝힌 거죠. 그 공시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겁니다. 공시 대상이 된 기업은 56군데인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상장 기업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규모가 724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 시가총액 다 더하면 17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의 4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하면요, 전체 상장 기업 지분 10%를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업에서 최대 주주가 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뭐 다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을 모두 다 국영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연금의 투자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안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국민연금이 모든 기업들을 다 공기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이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주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참 이거 모든 것이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향해서 질주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옆에 붙어 있어서 그런가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 세력이 집권을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무슨 수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최소한 나라가 한꺼번에 곤두박질 치지는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